정비계획 사업 설명입니다. 질문을 끝까지 좀 해주시면 제가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자,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자,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정비계획 변경안 주민 설명회는 강남구청이 주관한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그렇게 주관을 받았습니다. 자, 대통령 공무원 행동 강령 제10조부터 12조까지 관련 규정 잘 알고 대답하시고요. 지금부터 한편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고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뭐하냐 지금? 능력평가 질문합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 우리가 이 사업 설명의 주체를 누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평가 대표님 4개 대표의 내분이 하시다고 하셨어요. 그죠? 주체는 감정평가 법인에서 4개가 합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 사실의 진위를 강남구청한테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저는 사업 설명회 들으면서 여태까지 추정이다 바뀐다 지금 30번 정도 하셔서 제가 세어봤어요. 30번 하시더라고요. 아까 저 이세우 한가협의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믿으라는 건지 믿지 말라는 건지 그 질문을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고요. 자, 설계사 쪽에 기본 설계에 대해서 이건 회사의 기업 사업도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잘해주세요. 사업 본인들이 말하는 기본 건축 설계는 라멘조로 설계한 거 맞죠? 맞습니까? 라멘조죠? 라멘조 설계에서 평당 1,000만 원 이상이 간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모든 사업비에 총 사업비가 5조 8,800억이 잡혀 있어요. 세대당 구분을 해보니까 평균 1,378만 원이 잡혀 있어요. 현재.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한 가지만 질문을 던질게요. 1,388만 원, 1,378만 원 세대당 평균 건축 비용이 50층이 넘어가는 70층에도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50층 아래로 떨어지는 건지 그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건축 설계 쪽에서 듣고 싶고요. 그리고 향후에 계속 변동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저희가 판단하는 건 신반포 22차 재건축 지하 3층 35층 규모 정확하게 1,300만 원에 현대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멘조 설계를 하면서 기초 건축 평형비를 1,000만 원 잡았다는 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저는 요청드립니다.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민 설명회는 저희가 주관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정비 사업에서 주민들이 조합이 사업 시행자로서 구청에다가 정비기에 대한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조합에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의 협력을 받아서 그런 업체들 다 뽑고 있고 사실 제안을 했다고 해도 무슨 설명회를 구청에서 저희가 이런 계획들을 짜서 설명을 드리는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맞겠지만 여타 다른 설명이나 이런 정비계획 제안이 굉장히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건축계획,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 추가로 말씀드린 감정평가가 아닌 추정 분담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굉장히 토지 등 소유자들께서 관심이 많이 있으셔서 사실 직접 계획을 하지 않고 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하지 않는 강남구의 입장에서 굉장히 단편적이고 어떤 니들을 반영할 수 없는 이런 답을 드릴 수 있을까봐 사실은 감정평가 이 추정 분담금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좀 저희 구역 이 3구역만 한 건 아니고요. 2구역, 4구역, 5구역 모두 다 평가사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왜냐면 이 평가 부분이 평가하신 분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을 했고 조합에서도 소유자 조합원님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가장 그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도 조합원 분들의 알고자 하는 분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참석을 하신 거지 다른 어떤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강남구청에서 이런 주민 설명회를 제안을 하긴 하지만 굉장히 이게 복합적인 그런 구현이잖아요. 보다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앉아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저희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하지 않기 위해서 같이 앉아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공사비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누구를 물어봐도 아마 답변을 쉽게 못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 같이 사례를 봤을 때 1,000만 원 이상, 1,300만 원 내로 보는 단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800만 원대, 900만 원대까지 35층에서 49층 정도까지 다양하게 최근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하기에는 당연히 그 단지보다는 높을 것이다. 그렇다고 1,200만 원, 1,300만 원까지 갈 것이냐, 뭐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확실한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층수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그렇다고 이제 구조 형식 때문에 그렇게 공사비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구역 같은 경우는 평가사님 말씀하셨지만 경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1,000세대짜리 내외의 단지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조금은 거기서 이제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요. 그 중요한 건 사실은 그 단지의 그 품질에 대한 그 확보가 돼야 되고 뭐 결국에는 이제 골조나 뭐 이런 데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마감재 수준도 상당히 저희는 높게 좀 봐야 되는 단지다 보니까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건 예상하지만 그렇다고 근거 없이 또 너무 많이 올리기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 나중에 사업성하고 가장 중요한 게 원가에서 공사비 관련 부분을 차지할 거고요. 그러면 일반 분양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로 막혀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좀 한계가 사실 많이 있어요. 한국역 같은 경우. 일반 분양가는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를 풀린다던가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 금액을 좀 현실화시켜 준다면 사업성은 또 많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그런 기대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적정한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상에 저희가 있어서 답은 제가 확실히는 못 드리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올라갈 때 내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작 가게. 금액 가지고 따질 건 아니잖아요 지금. 벌써 아니 왜 에이, 우리는 음식을 시켜야 되는데 중요할 때 중요한 거 질문하지 가격이라는 게 몇 변동이 있는데 필요가 그걸 있잖아요. 아까 설명해 주시는 강남구가 맞는데 저희한테 감정평가 누가 했느냐 그래서 저희 감정평가 협력업체 네 군데가 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추정치다 30분을 했다 믿으라는 게 말하는 거냐. 우리 법률에 그러면 오죽하면 추정의 단어가 들어가 있고 도정법에 보면 추정분담금 또는 분담금 추산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거 어디 있습니까? 법률에 돼 있는데 추정은 확정치가 아닌데 변동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나마 현재 객관적인 데이터로 합리적으로 추정을 한 거다.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서울시의 점검홍탕 사이트에도 들어가시면 추정분담금은 변동될 수 있다고 다 이 행정청에서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10만포 22차 말씀드렸는데요. 거기도 제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거기는 여러분 규모가 어떤지 아십니까? 종전 132세대, 신축 2개동 160세대, 35층입니다. 그러면 우리 압구정 3구역하고 동일한 저울대에 올릴 수 있을까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할 때 그때 모 건설회사가 그러니까 56층이고 992세대인데 798만 원 제한해가지고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에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공사비 이렇게 층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공사 선정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공사비 높다 낮다 강론을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느 게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앞으로 시공사 선정하려면 조합원님들이 총에 모아가지고 우리 마감재 고급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공사비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공사비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좋은 단지를 만들 것이냐 그거에 따라 공사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70층으로 가게 되면 우리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하는 규칙에도 초고층에 대해서는 가산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가 올라가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일반 분양가 산정에 있어서도 반영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81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요새 주천단 거기에서 그 800여 평에 대한 대지를 등기를 해야 된다고 66만 원을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문의했더니 그냥 되시면 감정평가할 때 그 부분이 다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6차, 7차 주민으로서 이걸 도대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감정평가를 나중에 할 때 이거를 다 계산을 해서 해줘야 되는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님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압구정 3구역은 과거에 한지 처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차수별로 등기가 되고 그래서 아직 등기부에 한지 처분에 따른 것이 등기가 안 된 그런 차수들이 있잖아요. 지금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소중한 재산권인데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단지로서 평당 가격도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등기에 따라서 이게 등기가 안 되면 어떡하나는 그런 불안감도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도정법, 우리 재건축은 도정법에 따라서 도정법을 준수하면서 가는 사업이잖아요. 도정법에 보시면 52조에 그리고 시행령 47조에 우리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할 때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그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를 제출하게 돼 있고 그리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또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할 때도 또 종전의 토지 건축물 명세를 다 반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현재 지금 권리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들의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비계 변경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는 거죠. 그 기간 안에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 팩트가 드러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따라서 등기가 정정이 안 됐더라도 한지 처분에 대한 실체적 권리가 있고 그걸 가지고 명세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종전자산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의 명세는 이것으로 해달라. 그럼 저희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에 또 사업시행인가 받은 그 명세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감정평가할 때 준수해야 될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서도 그 사업시행자 감정평가 의뢰 주체가 감정평가의 대상 물건으로 요청을 한 것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그것을 파악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소요되니까 불안감을 있으시겠지만 저 집행부뿐만 아니라 협력사들이 지금 이 의기투합에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상컨대 저희들이 종전자산 감정평가 하기 전에 이것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명세를 주면 그것에 따라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 않으실까 이게 제 소견입니다. 네. 그러면 믿고 맡겨보세요. 믿고 하지 말고. 조합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차수별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조합에 문의하셔서 조합 입장하고 같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제가 거기 오류를 설명해 하는데요. 더 들어야 돼. 굉장히 심한 오류라고 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5시까지는 가지. 세상에 지금 우리가 몇 층 짓는지도 모르는데 1,000만 원의 시공비를 생각하셨다니까 이게 지금 30몇 층 짓는 게 지금 현재 1,000만 원인데 우리가 지금 70층이나 뭐 5시까지는 간대.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엄청난 숫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하고 추가 있어. 부담의 공사비가 늦게 굉장히 많은 끝날 것 표준을 같은데 내 소비하는데 중간에 나올 1,000만 거야. 원에 해야 되니까 이거는 우리 조합원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고요. 거기에 답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야 여기 안 하니까 지금 축구가 감정 못한다. 평가하는 게 지금 아니, 거래 그거 사례를 1순위를 두고 추정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지금 아까 수업으로 봐서 뭐 학세권이니 역세권이니 대지 지분이 따지는데 그럼 누가 전 시세에 따져서 먼저고 이거는 나중에 또 감을 하는 건지 가를 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추진이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들었어요. 예. 예,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상당히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건축공사비 70층인데 1,000만 원이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하시는데 지금은 어디까지나 이제 가정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다른 단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70층으로 해가지고 재건축 단지에서 건축공사비 얼마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는 단지들에 있어서 49층까지는 예정가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잠원동에 있는 단지인데 거기가 95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층수도 중요하지만 또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단지 전체의 규모도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추정치에서 있어서는 저희들이 1,000만 원으로 보는 게 일단 앞으로 또 우리 단지는 실질적으로 공사하기에는 많은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제적인 변수에 미치는 영향들이 또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1,000만 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사비는 결국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시공사를 선정을 하면 우리 조합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조합에서 입찰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내역 입찰을 하든지 하게 되면 시공사가 제안을 해서 선정되면 계약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쪽 건너편에 성수 4지구 같은 경우도 뭐 77층 뭐 이렇게 하는데 1,000만 원에서부터 1,100 이 정도 사입니다. 그런데 그쪽은 우리 단지 규모의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어차피 추정이니까 변동될 수 있는데 향후에 또 진행되는 거 봐서 2단계 추정 분당 즉 사업시행인가 총회 개최할 때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을 보고 다시 한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지금 추정할 때 실거래가를 공시가격에 반영을 한 건데 그러면 대지권이라든지 뭐 역세권, 학세권 이런 거 디테일한 것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시는데요. 감정평가는 저희 감정평가사들이 수행을 하는데 그렇다고 역장수가 엿가락을 주무르듯이 감정평가사가 마음대로 감정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도정법에 따라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 관련된 고유한 규정만 해도 저희들이 매뉴얼까지 해서 4개가 있고요. 그리고 도정법, 그 다음에 이제 조례 해가지고 6개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게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 부동산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도록 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나와 있는 걸 다 서칭을 해가지고 가장 유의미한 거래사례를 추출을 해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각 세대별 아까 말씀해 주신 대지권의 크기의 차이 그리고 한강 조망의 차이 그리고 지하철과의 또 뭐 원근의 차이 또 학교의 원근의 차이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덜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 감정평가할 때는 그 가격 형성에 미치는 모든 요소들이 다 반영된다. 이번에는 추정이기 때문에 공시 가격에다가 일괄적으로 1.8배를 곱했기 때문에 그런
개개의 디테일한 사정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예,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차 소유주협의회장으로 있는 52동 오락사고 김영입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대지권이라든가 종합권, 학생권 이런 것들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됐다. 다 추정치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4차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그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자차는 용적률도 95%에 불과합니다. 타차수의 평균들은 지금 다 230%인데 그거의 약 40%에 불과한 95%이고, 대지지분도 36.7평으로서 유사한 50평, 50평대 그 평형들에 비해서 우리가 50% 내지 90%만큼 더 큽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요새 타 지역의 경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 5층짜리 아파트는 사업성이 좋아서 기존 평수의 2배를 무상으로 받습니다. 그게 통례입니다. 반면에 중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그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해봐야 이제 그 같은 평수 거의 비슷하게 받으면서도 또 얼마가 또 돈을 내고 그런 게 통례입니다. 이렇게 많은 여건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온 그 비례율은 섞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6.3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건 우리 4차로 봤을 때는 너무 억울하고 불공평한 그런 사례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 구분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지금 기존 다른 차수들하고 우리 4차하고의 여건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우리 4차의 그 중요한 포인트로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가평사에서도 여러 가지 있을 거고, 조합에서도 여러 가지 있지만, 조합에서도 우리 4차하고 4차의 그 각동별 대표들하고 한 다음에 2차 때에 조합장이 무슨 얘기하냐면, 4차는 추정 비례율이 타차수에 비해서 매우 크기 때문에 걱정할 부분이 있느냐, 이런 식의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지내오면서 진행되는 게 전혀 딴 쪽으로 나가니까 우리에서 상당히 갑갑하고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가평사 쪽에서, 그다음 또 우리 강남구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또 조치할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는 압구정 3구역은 주택만 해서 14개 차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초대규모 재건축 사업장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차수별로 그 용도 지역이 조금 다른 차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4차 같은 경우는 2종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이제 3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지권의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또 용도 지역에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이번에 추정치 나온 종전자산 추정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개별적인 어떤 대지권의 크기 이런 것들은 다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여러 차수별로 또 관점이나 이해관계가 다른데 주관성이 개입이 되다 보면 더 불신을 야기할 수도 있고, 그게 또 갈등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시가격의 1.8배를 곱해서 이렇게 가격을 추정을 한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한들 의미가 없는 거죠. 왜? 도정법에서는 74조에 딱 못을 막아놨습니다. 사업시행 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 기준으로 하도록요. 그래서 지금은 종전자산 감정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개개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차수별로 가격 수준에 있어서 불만이
계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그 개개 사정이 다 반영이 안 됐으니까요. 네,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타지어 반포 예를 들었는데요. 반포 1, 2, 4주고 제가 직접 일하고 있고 오늘 아침 10시에 또 회의가 있어서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남의 단지가 이렇게 좋다고 해서 우리하고 바로 동일한 저울대에 올려놓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3종의 한개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는 여러 특성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물론 이제 모든 평형이 다 1+1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1+1 시청자들이 17년도에 관리 처분을 했는데 그것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반포 1, 2, 4지구, 반포주공 1단지 1, 2, 4지구하고 우리 그 압구정 현대 4차를 그냥 단순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하나 상대적인 이익을 취하는 자들의 음모술수가 숨어 있는 거 아닌가 의구심이 된다는데 저희들이 어떤 주관성도 개입은 안 하려고 이번에 추정분담도 공시가격에다가 일정 배율인 1.8배를 모두 다 제공했다. 그래서 주도 주관성이 개입이 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에 그 비례율을 다르게 구분해야 된다 그러는데 비례율은 우리는 압구정 3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독립정산제가 아니나 특정 단지만의 비례율을 따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직 조합에서 또 조합원들의 어떤 총의로 결정되지 않는 사항을 저희가 특정 차수에 이렇게 독립적으로 비례율을 추산을 해낸다 그러면 그것 또한 사업을 협력사고 와서 사업을 방해하는 즉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설명을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아니, 저 강남구청 입장도 얘기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아까 질문 똑같이 하셨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요, 추정분담금은 강남구청하고 무관한 겁니다. 네, 오늘 이 자리도 혹여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강남구에서도 부연 설명을 하시겠지만요, 원래 다른 단지들은 이 공남 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 할 때 추정분담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남구에서 주관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가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건 저희 계약된 협력사 감정평가 법인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희들이 추산을 해가지고 정비 계획안에 수록이 되도록 제출한 것이지 강남구청이 추정분담금 산정하는데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어떤 기준을 제시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가재건축출협회 회장 이재호입니다. 그 이사이기도 하고요. 그 감정평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감정평가 전체 감정평가 금액이 24조 7천억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상가 그 감정평가 금액이 보니까 1조 7천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 그 평가 방법을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1조 7천억이 나왔는지 그 평가 방법에는 한 세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저기 나왔는지 기존에는 제가 이제 평가 분석을 해보니까 기존에 한 뭐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그 가액이라든가 보면 한 10% 정도 기존에도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한 7%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가 줄어들게 된 원인 그러니까 이유를 있잖아요. 가족분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좀 용어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올릴 때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감정평가가 아니다.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감정평가 관련된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일일이 현장 조사하고 모든 것들을 낱낱이 분석을 해서 그걸 반영을 해서 가격을
도출해내는 게 감정평가입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들 현장 조사도 안 했고 또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가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하실 때 또 감정평가라 그러면 오해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추정치다. 근데 먼저 상가를 정확히 하려면 물론 다음에는 이제 감정평가 할 때는 당연히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니까 각 층별로 면적이라든지 이렇게 정확히 산출이 돼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비계획안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전자산 가격은 지금 우리 압구정 지역에 있는 상가들의 실거래가 거기에서 층별 평균으로 해가지고 각 층에 비용지수 적용을 해서 한 거고요. 신축상가 같은 경우도 신축된 아파트 단지들의 상가 실거래가 참고해가지고 계략적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그 공동주택 공시가격처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그런 신뢰성이 있는 가격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실거래가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줄어들었고 늘어나고 이것은 지금 현대단계 건축계획안에서 한 거기 때문에 면적의 차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지 지금 정확히 감정평가해가지고 상가의 총 수입이 줄어들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걸 답변을 드립니다. 기존에 10%에서 10%로 줄어들었는데 그럼 있잖아요. 이 자료로 나왔는데 그 상가조합원들은 지금 있잖아요. 그 자료를 보고 뭘 뜯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추정치라서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 상가조합원들이 수용을 했느냐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잖아요. 추정치라서 지금 그러면 아무것도 그 믿어야 되는 건지 믿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평가 방법을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지금 사용해서 지금 저기 종전자산 평가 가치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정확히 적용을 못했습니다. 왜 저희들이 아직 상가에 정확한 명세도 아직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거래사례 비교법을 완전하게 적용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실거래 가격에 단순히 층별 평균 가격의 면적을 해서 적용을 할 겁니다. 기존에는 있잖아요. 10% 정도 됐던 게 7%로 줄어든 부분에 그 있잖아요. 줄어들게 된 그렇게 이번 정비 계획 안에 들어간 7%로 줄어든 배경을 있잖아요. 설명을 했잖아요. 7%로 줄어들었다는 게 그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그러니까요. 가격 볼륨에서 10%, 10%의 비중이었던 게 7%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종전자산 24조에서 기존에는 예. 네. 1조 7천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1조 7천억으로 나와 있는데 한 7천억이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거가 뭐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재건축을 하다 보면 그 가격 상승폭이 모든 단지들의 재건축 대상 단지들의 공천도의 특징입니다. 상가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월등히 높게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재 가격 추세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서 추출하는 시세 반영률이 1.8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상승폭이 더 큰 게 현재 이 주변의 실거래가에 그걸 반영을 했기 때문에 상가보다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더 높이 뛰어서 그런 가격의 비중의 차이가 발생을 한 겁니다. 네. 그만하고 넘어가서 혼자 다 시간 지금 금액 가지고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그만 앉아서 해요 좀.
뭐 한도 없는 이야기를 추정해가지고. 자, 공통적인 거 얘기합시다. 그런 게 공통적인 거. 일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은 현재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감정평가할 때는 그런 사항들을 유념해서 더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